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리량의 최소 단위, 원자보다도 작은 양자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이 꿈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자 컴퓨터, 양자. 이게 뭐 헐리우드 무슨 마블 코믹스 영화에나 나오는 이제 공상과학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번 주였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를 했고요. 이 칩을 이제 컴퓨터에다 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이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도 양자 컴퓨팅 테마가 정말 뜨겁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 프론티어가 푸는, 그것도 10자년이 걸려서 푸는 문제를 자 이제 윌로우 칩이 들어간 양자 컴퓨터가 풀면 5분입니다, 여러분. 10에 이제 14년이죠. 이게 그럼 몇 조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 단위로 해도 어마어마한 거 걸리는 거를 이제 5분에 푼다라는 건데 윌로우 얘기부터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양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로우. 아하. 예. 참 이번에 이제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갖다가 사실 구글에서 윌로우 칩을 공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에 25승 연 이어하면 그 계산해 보면 대충 초당 그게 결국은 10에 50 초당 50승번의 계산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에 50승. 근데 그걸 갖다가 5분 만에 풀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그동안 슈퍼컴퓨터 지금 제일 빠르고 하는 거 전 세계에서 1위가 프론티어. 이게 10에 18승이거든요. 2 곱하기 10에 18승 정도인데 10에 18승 정도 했는데 10에 50승으로 점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번에 윌로우 칩입니다. 네. 예. 근데 왜 불가능했을까요? 왜냐면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양자 칩이 나온다. 근데 이제 양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오늘이 12월 18일 아닙니까? 정확하게 1900년도 12월 18일에 나왔어요. 막스 프랑크라는 그 교수가 내놨는데 그때부터 계속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뉴턴 세계하고 양자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양자의 세계는 말씀하신 대로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세상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의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흔히 몇 비트 얘기하잖아요. 비트. 거기서는 큐비트라는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큐비트의 성질이 일단 나오고 있지 뭐 중첩이라는 것도 있고 얽힘이라는 것도 있고 결맞음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장점은 이미 1962년에 우리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 교수죠. 파인만 교수님이 이론적인 배경은 내놨는데 실제 구현하려고 하니까 큐비트의 양자 세계의 그 특성 때문에 너무 쉽게 오류가 생겨요. 헝클어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계산을 못해요. 오류가 자꾸 생겨서. 그럼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빠르게 정정할 수 있는 에러 코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용적인 방법이 안 나왔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구글이 에러 코렉션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글의 의미가 구글이 발명한 윌로우 칩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전에 IBM이 내놨던 거는 단순히 어떻게 헤론 칩의 수로 그러지만 확장하는가 큐비트의 수를 늘리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한 작년에 그 IBM이 1121 큐빗을 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되려면 100만 큐빗은 돼야 된다. 이래서 확장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구글이 내온 건 다른 방법으로 에러를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나온 거 겨우 105 큐빗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성능이 좋은 겁니다. 자,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구글의 윌로우 칩 이전에 IBM도 있었고요. 파인만 교수의 이제 이론도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완전한 극저원, 아주 극저원에서 비로소 그게 가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윌로우는 그 정도 막 마이너스 200도 아니어도 되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이론 방법을 써가지고 네. 아까 말씀대로 그걸 갖다 이렇게 몇 개씩 블록을 시켜가지고요. 가둬놔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 에러 커렉션이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네. 우리 AI 같으면 쭉 발전을 했지만 2017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예. 확 점프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사실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네,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다고 민감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번에 연대 그 송도 캠퍼스에 들어온 것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영하 273도를 그렇죠. 유지해야 돼서 전기값부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어렵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세상은 0과 1, 01, 001로 다 표현되는 세상인데 양자의 세상은 큐비트라는 거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큐비트 그 개념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큐빗은 우리 비트에다가 퀀텀을 붙여가지고 네. 퀀텀 비트. 퀀텀 비트. 예, 그래서 큐빗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양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자가 있고 우리 내부에 보면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장을 걸어두면 항상 돌고 있어요. 스핀이라고 그래서 돌고 있는데 얘네들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좀 이게 우리가 비트는 0 아니면 1이죠. 네. 0 아니면 1이죠. 네. 근데 큐빗은 좀 다른 게 거기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스핀을 갖다가 업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다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업을 갖다가 0으로 하고 다운을 1로 하면 0, 1로 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시계 방향으로만 돌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 돌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머지 70%를 돈다든지 우리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잖아요.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물리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저 TV가 있다. 그럼 TV는 저기에 있잖아요. 위치 고정되죠. 양자 세계에서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동시 세상이. 근데 다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저기만 있는 게 저기에 존재할 확률이 99.99%고 나머지는 아주 미세하지만 확률적으로 0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상태, 그걸 중첩이라고 하거든요. 중첩.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여기서는 상태가 동일한 모드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세계지만. 무려 1광년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큐빗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얽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물리 세계에서는 유트 물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중첩과 얽힘 이것이 가능한 세상이라서 이거는 말씀하듯 양자 세계 아니면 우주라든지 이런 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그 앤트맨이라고 그 영화에 있었잖아요. 그 개미 작아져갔다 막 커졌다가 마블 코믹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세계에 가서 또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제 완전 수많은 공간이 있는 거에 되는 거네요. 양자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비트 컴퓨터다. 그럼 그냥 100비트, 1000비트, 10,000비트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큐빗이 예를 들면 100개 큐빗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큐빗이 다른 거하고 전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는 100비트면 100개인데 여기는 100개의 큐빗이 있으면 2의 100승이에요. 2의 100승. 2의 100승이면 10의 30승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큐빗이다. 그렇게 올라가면 뭐 100만이 아니라 1000큐빗만 돼도 10에 300승이 넘으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비트 컴퓨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연산은 끝났답니다, 여러분. 연산은 괴물이죠. 이제 뭐 계산하고 처리하는 거는 이제 못 따라가죠. 이건 뚝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면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예, 양자 컴퓨팅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짐작했던 것들을 계산적으로 불가능했던 걸 네. 전부 가능하게 합니다. 그쵸. 제일 한 게 예를 들면 뭐 금융 쪽 같으면은 네. 우리 최적화 문제 네. 여러 가지 하고 이거 최적화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했는데 이거 순식간에 할 수 있고. 실험도 완전 그렇죠. 다 해버리겠네요. 마치 맞습니다. 바둑 뭐 미리 앞에 두는 요번에 것처럼. 사실은 노벨 화학상을 네. 이번에 데미스타 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알파폴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분자 구조를 전부 밝히는 거였는데 예. 우리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분자 그리고 DNA, RNA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약 개발, 예. 우리 신약 개발은 순식간에 실험실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다 되고 수년간 밤새야죠. 이건 예, 몇 분 안에 다 신약 개발.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왜 늙는지 예. 이것도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공기 중에서 보면 광합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물들이 신기하게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충 짐작을 하는데 실험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예. 그게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험을 해볼 수 없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식량 문제 끝난 겁니다. 식량 문제가 끝나요. 그죠. 이제 그걸 계속 광합성 시키면 예, 되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네. 이런 세상이 돼서 네.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이제 활용 분야들 나오고 있는데 금융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특히 매매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막 몇 백수가 뭡니까? 몇 예. 조수를 가했으니까 예. 인간 매니저는 이제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료 같은 거에도 의약품, 신약 개발도 수십 년 걸릴 거를 정말 한 1개월도 안 돼서 실험 다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우리 요즘에 저 GPU 때문에 네. 엔비디아 주가가 끝없이 오르잖아요. 네. 그건 AI가 현재 AI가 GPU에서 무식하게 계산을 많이 해서 그러거든요. 예, 머신러닝. 예, 양자 컴퓨터 나오면 순식간에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GPU 끝났죠. 그렇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국가들 또 회사들이 양자에 뛰어들고 있고 유엔 역시도 내년을 국제 양재 과학 기술의 해로 정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나온 윌로우 칩도 얼마나 빠르게 뭐 대중화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 양자 컴퓨터의 시장 규모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아직은 사실은 진짜 꿈나무죠. 네. 그렇지만 AI가 요즘처럼 빨리 발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IBM하고 구글을 통해서 네. 그리고 MS 통해서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실물이 나와요. 예, 예. 네. 그래서 맥킨지나 이런 데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이것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2 빌리언 정도 네. 2 빌리언 달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퀀텀 스프리머시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예. 지금의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그런 원년을 예. 203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2035년, 30년 넘어가면은 앞서 봤지만 이제 2천조, 3천조 시장이 됩니다. 통신도 있겠고요, 컴퓨팅도 있겠고, 뭐 센서도 있고. 예. 방금 그 기술을 보면 이제 다 들어가게 될 텐데 국가별로 좀 보면은요. 일단 미국이 구글이니까요. 가고 있을 텐데 중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각국의 현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누가 가장 앞서갑니까? 단연 미국이죠. 미국이요? 네. 단연 미국이고, 근데 이제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네. 만만치 않아서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2035, 2025 있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원 그 계획을 보면 우리가 AI, 퀀텀 컴퓨팅, 바이오, 스페이스 네.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 따라잡으니까 앞서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엔 뭐 뉴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간 뒤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뒤질 것 중국은 같으니까. 사실은 우리 이거 하다 보면 이번에 AI도 보면 문제가 생기면 저작권하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인권 문제가 항상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거든요. 예. 우리 요즘은 생명윤리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하는 줄기세포 것도 잘 못하죠. 못하죠. 예. 중국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맨하탄 프로젝트 같이 과감한 조치를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 주장하는 거 딱 맞죠. 우리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여러 것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좀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주요 12개 나라 중에서는 좀 최하위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수준도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좀 처지게 된 건지도 한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제가 뭐 지금 대통령 특보하고 있어가 아니라 네. 지난 정부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양자에 대해서. 예, 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AI도 말만 그러지 실제로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요. 뭐 우리 SMR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이제 사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실패한 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디지털에서 퀀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하면 이 여기서 뒤처지는 나라는 많이 속된 말로 망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AI나 사실 SMR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 퀀텀 쪽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늦게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통신도 있고 예. 양자 센싱도 있고 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AI도 왜 프론티어 모델뿐만 아니라 예, 솔루션도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이 통신이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제조 쪽에 한다고 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승부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늦었지만 우리 표준과학연구소에서 예. 겨우 20큐비트짜리 발표했거든요. 그랬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 적어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인력들을 갖다가 양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되면 코인 시장은 뭐 끝났다라고 해서 구글 윌로우 나왔을 때 코인 가격이 한때 막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암호화폐인데 예. 양자 컴퓨팅이 있으면 암호 다 풀어버리면 해킹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맞습니다. 주장은 어떻게 그 주장은 맞아요? 맞습니다. 애당초가 맞아요? 네.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은 네. 암호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존의 블록체인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도. 예,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서 PQC라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체계 예. 이걸 갖다가 개발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모해서 후보자도 4개 나왔고요. 예. 계속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창가방패의 싸움이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포스트 퀀텀 암호도 계속 발전해서 제가 보기에는 2035년이 돼도 블록체인이 속수무책으로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진화한다. 예. 근데 문제가요.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또 거기에 암호의 끝판왕일 텐데 기존에 이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강력하다면 우리 웬만한 우리 비밀번호라든가 보안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시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현존하는 보안 시장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 정보보호 쪽, 예, 사이버 정보보호 시큐리티 쪽. 쪽에서도 사실은 퀀텀 컴퓨팅 환경하에서 안전한 여러 가지 암호 체계라든지 예. 인증 체계라든지 이거를 개발하고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분야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까 이 과제인데요. 이게 기술력, 뭐 제조지만 항상 보면 그 근원에는 학문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전략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우주도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동참했고 AI도 사실 우리 작년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HBM도 엔비디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U에. 마찬가지로 퀀텀 쪽도 미국하고 국제 공동 협력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협정도 맺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양자 산업 분야 그리고 인력 양성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 작은 시장 규모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기에 인력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죠. 예, 양자를 하신다는 학문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거에서는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어 빠른 게 몇 년 전에 알파고 나오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해야 돼. 소프트웨어 코딩 해야 돼. 그랬는데 네. 며칠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코딩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딩을 AI가 하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되죠. 예. 이제 코딩은 거의 죽어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새로운 아젠다를 잡았고요. AI 역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 기술을 현재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뭐 그쵸? 예. AI, 첨단 바이오, 양자. 그럼요. 여기로 달려가는데 특히 양자 컴퓨팅 시대, 양자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 또 우리 개인의 역할, 기업의 역할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이 분야가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 역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고 네.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개인들도 사실 요즘에 보면 이공대 학생들 의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의대가 인기 그렇죠. 1위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 AI가 장착된 로봇이 나오고 의료 AI. 예,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신약 개발, 노화의 원인 이런 등등이 순식간에 다 알게 되는데 의사는 뭐 하지? 수술은 로봇이 더 잘하고 영상 판독도 AI 로봇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지 말고 예.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고 일반 국민들도 특히 젊은 꿈나무 세대들한테 그런 대비를 시켜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제도가 중요합니다. 법이요. 예, 입법. 예. 어저께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드디어 법사위 통과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이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 입법을 만들 게 아니라 자율 규제 그리고 미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좀 유연한 법을 해야 우리가 실패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또 정치의 역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뭐 개인과 기업이겠죠. 아마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으로는 정말 많이 바뀔 것 같다. 정부의 뭐 빠른 투자 또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뭐 규제 철폐 같은 것들 정말 우리가 늦었지만은 발빠르게 뛰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